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추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3월 첫째 주, 둘째 주죠. 지난주 3월 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요일이었었죠. 3월 1일, 빨간 날인데 일요일이어가지고 아마 직장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더라고요. 사실 이 그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빨간 날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일 정도에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하루 정도 쉬고 가면은 굉장히 가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1일, 빨간 날, 일요일 이러면 좀 힘이 빠지죠. 어쨌든 지난주가 첫째 주였었고요. 이번 주는 두 번째 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3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요. 최근에는 특히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바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죠. 관심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총선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죠. 어쨌든 잘 해결이 돼가지고 좀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또 이게 종식이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더 이상 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빨리 좀 끝났으면 사망자가 더 이상 안 생기고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사실 뭐 이유 없이 그냥 사망하는 우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 그냥 화장해버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같이 뭐 일일이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검사 자체를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월에 제가 이제 그때도 이 그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었죠.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한국까지 결국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빨리 사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사실 뭐 스트레스들 많이 받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또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마스크를 뭐 한국에서 생산하는 개수가 하루에 1,500만 개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 뭐 1월, 2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넉넉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또 마스크도 좀 시장에 많이 좀 그 나와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시기 잘 보내시고요. 또 이 시기 잘 넘기시면은 또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방송도 어쨌든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순서 한번 보실까요?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 주 대응 전략.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점검. 작년에는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괜찮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1월에는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는데 1월도 사실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2월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2월에 수익률이 좋지 않았었죠. 자, 2월 보면은 막판에 지금 이게 쏟아지는 뭐 며칠 사이에 이때 좀 한 이틀 정도 되겠죠. 이때 좀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시장이 쏟아지면서 당시에 이제 짧게 이렇게 손절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수익률을 다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3월의 스타트는 굉장히 좀 상쾌하게 스타트를 했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지난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는 초반에 반등이 나오고 막판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었죠. 초반부터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막판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다만 목요일 일일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100선 돌파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방송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이번 주는 그대로 흘러가고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업종이 상당히 강했어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그대로 갔죠. 그래서 전기전자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뭐 삼성전자도 비슷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번 주 시장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데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도하는 흐름 강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자, 기관은 어떻습니까?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해줬는데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만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사실 지수가 다운되는 게 맞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강하게 매도, 기관도 코스피에서 매도 그러면서 하락했는데요. 결국은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조금 다른 날들은 약간 좀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수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 기관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예, 기관이 약간 매도하는 흐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도하는 흐름.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해줬던 흐름이 나왔다. 이게 조금 그 특이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수요일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 조정을 받았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날이 좀 특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해외 증시라고 봅니다. 해외 증시의 흐름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강하게 반등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결과가 다음 주에 그대로 한국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제외한다고 하면 지수가 반등했죠.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화요일에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목요일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날은 지수가 조정을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반등 후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을 비슷하게 갔습니다. 다만 이 수요일의 흐름 자체가 역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 지수가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었어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중국 시장도 중요하죠. 중국 시장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결국은 이제 장중에 뭐 중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죠. 결국은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니까 한국 시장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달러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1200선을 결국은 자 여기에서 제가 당시에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원달러는 다시 반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1200원 결국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1200원 근처예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원화 가치가 점점 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원달러가 좀 지나치게 반등하면은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재밌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게 단기 낙폭이 워낙 컸어요. 3,393에서부터 S&P 500을 보면은 2,855까지 거의 뭐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낙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이전에 작년 8월 그 정도 수치까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니까 난리를 친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이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좀 그 액션이 과하죠. 오버 액션을 했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발대발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려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또 어떤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쪽 금융시장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에 힘입어 가지고 반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의 하락은 뭐 거의 발작 수준의 낙폭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거기에서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한국으로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의사협회에서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얘기했을 때 우한 사태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당시 조치를 취했으면은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무역적으로 보복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긴 했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외교적 그리고 또 어떤 실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방역 체계라든지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변수도 발생을 했고요. 뭐 여러모로 조금 이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잘 관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중국 자본도 많이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많이 지금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고요. 뭐 이란 같은 데도 많이 또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그 많이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걸 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그 지금 이제 사태가 거의 이제 정착력으로 가고 있는 마치 다 해결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이라든지 정말 이런 그 중요한 이런 도시에서 만약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큰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한국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좋지 않죠. 경기 흐름이 위축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1, 4분기는 거의 까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쉽게 이게 진정되기가 어려운 게 앞으로 뭐 또 학생들 개학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하면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 4분기 자체가 좋지 않았었다는 건 전체 경기 흐름에 그만큼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 3, 4분기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증시에 큰 단기적인 큰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그대로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추세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좋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그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다운되다가도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안 좋죠. 흐름이 좋지 않을 그럴 상황인데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율적인 반등도 있고요. 해외 증시한 반등도 있다. 다만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다운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갑자기 다 크게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나 이런 쪽에 투자 센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뭐 부동산 재벌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잘 하겠죠. 투자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작년 같은 데에서 좀 조정 좀 제대로 받게 좀 다운 시켰다가 그냥 놔뒀다가 올해 금리도 확 내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런 것들도 하면서 사실 경기로 좀 좋지 않아도 자금을 쏟아붓는다든지 정책을 만들면은 증시는 가거든요. 2009년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금융시장이 상승했을 때 경기가 좋아서 상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돈 풀어가지고 상승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그 시장에 쏟을 정책들을 아껴뒀다라고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올해 같은 때 이렇게 쫙 그 끌어올리면서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했어요. 아쉬운 측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말라는 법도 없죠. 트럼프가 뭐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계속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위에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조정을 받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고점에서 계속 횡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다운되고 반등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국은 서서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락,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렇게 크게 다운되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가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또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최선의 흐름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천천히 하락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히 쭉 빠지는,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반등과 하락을 위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냥 쭉 빠지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최근에 이 고점을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그 상승이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뭐 2100선을 뚫고 엄청나게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뭐 2100선을 도달할 수도 있겠죠. 다만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요일에 흐름이 어떨까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소한 2000선은 지킬 가능성이 크고요. 장중에 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쭉 다운돼서 뭐 개파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파락해서 출발을 하는데 조금 더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분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장 막판에 1시간 동안 나왔어요. 장 막판에 1시간 동안 고점 저점을 찍었죠. 최저점을 찍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반등이 나온 걸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하락하긴 했지만 막판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은 장중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월요일은 저점 하락 후에, 자, 이 정도 뭐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그 흐름이 화요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요일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자, 왜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만기주예요. 만기주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월요일에 생각보다 더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역시 해외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소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정도에는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웬만하면 월요일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끝나고 화요일 그리고 뭐 길면 수요일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수요일 또 빠르면은 화요일 장중에 이렇게 조정을 또 한번 크게 받아버린다고 하면은 목요일에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자, 네모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 박스권 안에서 다음 주에는 옥신각신하는 흐름, 다만 하락 후 반등 시도 후 그리고 나서 조정받는 이 정도 흐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예상했던 흐름하고 거의 이번 주에 나왔던 흐름하고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주 일단 단기적으로 예상은 뭐 이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특징주 리뷰인데요. 자, 특징주 리뷰. 특징주. 자, 이번 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하나 니켈 1호 그리고 손오공. 자,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하나 니켈 1호 이 종목은 사실 뭐 이런 종목들 잘 매매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한번 움직이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시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소액으로 이런 종목은 좀 묻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가면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상한가 가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이건 그 2호가 있어요. 2호, 하나니켈 2호. 그래서 1호가 갔을 때 이 2호를 좀 더 약한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 아닌가, 대응 방법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호공입니다. 선호공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방탄소년단 테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 자, 특징주 리뷰까지 마쳤고요. 2020년 3월 8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자, 기존의 순서대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는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투자 전략에 보시면은 거기에 또 2부를 보실 수 있는 다음 주 대응 전략은 그래서 2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